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환자분들한테 아예 병원에다가 항암 커피를 비치해 놓습니다. 해가지고 환자들 병실에 계시다가 생각나면 와서 한 잔씩 퍼가지고 드시도록 하고, 항암 커피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암 환자 커피를 꼭 끊어야 하나요? 암 걸리기 전에 막 했던 부분들 중에서 암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 다 끊잖아요. 그럴 때 이 커피를 끊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커피가 우리 상당히 좋은 기호식품인데 암에 걸렸다고 해서 끊는다면은 정말 하나의 정서적으로 나를 안정시켜주고 내 취향을 하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. 그런 면에서 저는 커피는 여러분들이 끊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커피 많이 드세요. 단지 뭐냐면 커피 우리가 믹스 커피라든지 커피 외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,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들을 피하시고, 사실 커피는 항암 작용이 있어요. 커피 속에 클로르겐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고 또 항암 작용이 있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커피는 암에 좋아요, 나쁘지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커피에 좀 민감한 분들은 이제 오후에 늦게 먹게 되면 잠자기 어렵잖아요. 이제 그런 부분만 제외한다면 커피 자체가 암 환자들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아니거든요. 요즘에 그 언론 같은 데 봐도 커피는 많이 먹으면 한 6잔까지도 마시라 하잖아요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해독 같은 거, 우리 커피 관장 하잖아요. 그것도 이제 장해독 해주는, 담관도 열어주고 췌장관도 열어주고, 그 다음에 클로로겐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항암 작용도 있고, 그래서 나쁘진 않습니다. 커피 섭취가 두려운 암 환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? 이제 우리 커피는 항암 커피가 사실은 따로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일반 커피하고 항암 커피 뭐 근다해서 뭐 원재료가 확 다르고 그런 건 아니고요. 로스팅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달라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커피 속에 클로로겐산이 얼마만큼 많이 나오게끔 만드느냐. 그게 이제 항암 커피예요. 근데 이제 로스팅 하는 거, 여기에는 뭐 습도도 맞추고 온도도 맞추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 다음에 로스팅 할 때 기준도 있고.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환자분들한테 아예 병원에다가 항암 커피를 비치해 놓습니다. 해가지고 환자들 병실에 계시다가 생각나면 와서 한 잔씩 퍼가지고 드시도록 하고, 항암 커피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. 클로로겐산이 얼마만큼 많이 나올 수 있게끔 로스팅을 하느냐, 그 차이입니다. 그래서 항암 커피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클로로겐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죠. 저는 이제 우리 병원에서 하는 것은 직접 이 수치로 데이터를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서 증명이 돼 있는 그런 커피를 저희도 공급을 받아가지고 하는데, 그런 커피는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. 암 전문의가 꼽는 무서운 암은 어떤 암인가요? 우리 이제 의사들이 볼 때 상당히 이제 이건 난치성이다, 치료가 어렵다, 이렇게 생각하는 암들이 몇 가지 있죠.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췌장암이나 폐암, 간암, 요 세 개를 이제 주로 이제 많이 꼽아요. 그럼 이제 췌장암 같은 경우는 사실 생존율이 매우 낮죠. 보통 이제 미국 암학회에서는 1년 생존율을 28.8% 정도로밖에 보질 않아요. 5년 생존율은 한 7.9%라고 이렇게 통계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국내 자료는 5년 생존율이 15.9%로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서양 사람들보다는 생존율이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근데 이제 그리 하는 이유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빨리 발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.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 뭐 혈액 검사도 하고 초음파도 하고 해서 발견할 수 있지만 조기에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도 잘 발견하기 어려운 게 이 췌장암이거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췌장암은 다른 암하고 비교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. 돌덩어리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. 암이 뚫고 들어가기 어렵고 너무 암 덩어리가 단단해져 있어서 그만큼 치료가 어렵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에 대한 공격도 어렵고 항암제라든지 이런 약제들에 대해서도 반응을 잘 안 한다는, 이게 췌장암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폐암. 폐암은 우리가 세계에서 사망률 1위 암으로 되어 있는 게 폐암이거든요. 발견했을 때 대부분 상당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.
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폐암의 평균 5년 생존율이 한 20% 정도로 보고 있어요. 국내 자료를 보면은 한 40.6%로 돼 있는데 우리가 폐암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. 비소세포암이냐 소세포암이냐. 근데 비소세포암은 되게 수술도 좀 할 수 있으면서 예후도 좀 좋아요. 조기에 발견된 경우에는 거의 한 82%의 5년 생존율을 보이거든요. 그런데 이제 소세포암은 되게 이제 수술도 하기도 어렵고 처음에 발견했을 때에 따라서 예후가 많이 달라지는데 폐 한쪽에 이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한 16%.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다른데 림프절이라든지 이런 데로 좀 퍼져 나가 있을 경우에 진행형이라 이럴 때는 거의 4%밖에 안 되고, 근데 우리가 소세포암 같은 경우는 처음 발견되면 거의 대부분 다 진행형으로 발견이 많이 돼요. 그만큼 진단이 어렵다는 거죠. 거의 한 70%에서 진행형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우리 폐암은 어려운 게 뭐냐면 조기 발견이 어렵다. 우리가 일반 종합검진이라 일을 할 때 폐암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 엑스레이만 찍거든요. 근데 그 단순 엑스레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. 또 우리 한국 사람들 결핵 같은 게 많아요. 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질환들로 인해서 암하고 구분되지 못하는 그런 음영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암하고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어렵죠.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폐암에 쓰는 약제들, 표적치료제나 면역항암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성이 잘 생겨요. 되게 폐암 약들 표적치료제 보면은 빠르면 6개월 아니면은 1년 이내에 거의 대부분 내성이 생겨버리는 경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폐암 같은 경우에는 뇌의 전이가 좀 상당히 빨리 오는 편이거든요.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폐암이 어려운 암으로 속하는 이유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간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암은 술을 많이 먹으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안 그래요. 알코올로 오는 경우는 대개 한 10%에서 15% 정도밖에 안 돼요. 대부분 다 간염 때문에 오죠. 대개 이제 B형 간염이 이제 제일 많잖아요. 그 다음에 C형 간염도 암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간암에서 가장 이제 많은 게 이제 간염인데, 대개 이 간암도 진찰하기가 좀 어려운 암이죠. 대개 이제 우리가 간암으로 가는 경우는 이제 지방간으로 갔다가 간경화로 갔다가 이게 암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간경화가 된 상태에서 보면 처음에 조그맣게 암이 섞여 있더라도 거의 발견이 잘 안 됩니다. 대개 우리가 간암이 조기에 진단되는 율이 20%밖에 안 된다 하거든요. 그만큼 어려운 거고요. 자, 근데 이제 간암이 또 특히 이제 치료가 어려운 거는 간염에서 오는 암들은 간경화가 온 자리가 암으로 넘어가거든요. 근데 그 간경화가 간 전체로 쫙 퍼져 있어요. 그럼 어느 한 곳에 생기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 옆에서 생겨, 또 그 옆에서 생기고, 한마디로 뭐예요? 재발이 너무 잘 된다는 거죠. 이 재발률이 한 30에서 60% 정도 그 재발률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간은 우리 장에 있는 모든 혈액이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혈류가 많아요. 그래서 수술하기 위험한 지역이 많아요. 그래서 수술도 어렵고 이 방사선도 어렵고 우리 색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. 그래서 그런 수술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, 그래서 요즘에 간암에 대해서 5년 생존율은 한 39.4% 정도 되는데 재발이 참 많이 되는 암이어서 저는 간암도 상당히 어려운 암으로 보고 있습니다. 췌장암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? 조기 발견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.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것은 저 안쪽에 가장 깊은 후복막 쪽에 있거든요. 우리가 배꼽 있는 데서부터 저 안쪽에 있는 게 이제 췌장이고, 거기에 이제 암이 발생하는데 초기에는 그 주변 조직들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. 그래서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게 문제고, 또 하나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. 우리가 췌장암 때 나오는 증상은 대개 이제 허리에 등에 통증이 나오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런 증상들이 나올 때 보면 뭐 요추부 염좌라든지 뭐 디스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. 그래서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거. 그 다음에 췌장암은 주변에 혈액이 엄청 많아요. 혈관이 많아요. 그래서 처음 발견됐을 때 대부분 이 혈관들에까지 전이가 된 경우가 많아요. 그 혈관들에 전이가 되면은 수술하기 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, 주변에 또 혈관들이 중요한 혈관들이 많으니까 조금만 진행이 돼버리면은 그 혈관들 전이가 안 됐더라도 혈관들이 많아서 접근이 어려워지고,
그리고 췌장암은 우리 특히 두부암 같은 경우는 수술이 우리가 복부암 수술 중에서 가장 큰 수술이 이게 췌장암 수술이거든요. 그만큼 어려운 수술이다 보면은 어때요? 그만큼 리스크도 높고, 그리고 조금만 진행이 돼버리면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, 그리고 또 혈관에 이렇게 침범이 잘 되기 때문에 혈관에 갔다는 것은 다음에 다른 장기로 이게 전이가 잘 된다는 의미거든요. 우리가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데, 뇌라든지 뼈라든지 이런데 전이가 잘 오거든요. 이런 부분 때문에 췌장암이 무서운 암이고, 췌장암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때 다른 어떤 암보다도 이게 증상이 좀 심해요. 또 췌장이라는 것 자체가 소화 효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슐린을 생산을 하고 이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들이 커지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췌장암이 무섭게 생각하는 이유들입니다. 췌장암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? 우리가 췌장암에 걸리는 원인을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, 제1번은 염증이에요. 우리가 췌장염이 췌장암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. 왜냐하면 췌장은 우리 장하고 연관된 하나의 기관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염증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. 췌장염이. 술 같은 것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췌장염이 잘 오잖아요. 네, 그래서 췌장염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음주, 술 같은 걸 많이 마시면 이게 췌장염으로 넘어가서 췌장암으로 잘 가죠. 그럼 이제 술은 보통 어느 정도를 생각을 하느냐? 이게 외국 논문에 이 자료에 보면은 하루에 석 잔 이상은 한 22% 정도의 암 발생률을 높인다고 돼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보면 이제 우리가 담배 같은 경우는 폐암에만 주로 영향을 준다. 또 뭐 방광 이것만 생각하는데 췌장암에도 담배가 상당히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보통 담배를 피는 사람하고 피지 않는 사람하고, 그래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발생률이 한 2배 정도 높다고 그래요. 그리고 우리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만들잖아요. 근데 이제 췌장이 안 좋으면 이제 당뇨가 발생을 하죠. 당뇨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암을 유발하거나 암의 성장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, 이 당뇨가 있는 분들이 췌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한 1.8배 정도 높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췌장암에 대한 그 원인들을 에 대해서 논문이 나와 있는 걸 한번 살펴보면요. 2013년도 10월 달에 나온 논문인데, 이게 펀메디에서 나온 걸로 저널 가스트로엔테롤로지 헤파톨로지라는 저널에 발표된 거예요. 만약에 췌장염을 한 5년 이상 지속한 경우에는 발생률이 14배 정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. 근데 또 췌장에 유전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유전성 췌장염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한 70배 정도 높다고 그래요. 이게 유전성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, 뭐 정말 그 유전을 한다는 것 그 자체보다도 췌장에 취약한 거예요. 그럼 이제 가족력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. 가족력에 췌장암 걸린 사람들이 있다. 이럴 때는 정말 검사를 자주 받아야 되고, 또 정밀 검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우리가 췌장 검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초음파를 많이 하거든요.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. 그 다음에 효소 검사 이런 걸 하는데, 뭐 CT를 찍는다든가 조금 더 정밀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동원해 가지고 한 번씩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들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논문을 한번 보면은 2010년 11월 달에 이 NIH 펀메디에 올라온 자료인데, 우리가 췌장암에 대해서 역학조사, 최신의 역학조사를 한 걸 보면은 여러 가지 췌장암에 관한 그 역학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췌장염이 가장 많은 원인이지만 알코올 섭취가 이제 췌장암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킨다. 또 그 외에 과체중, 비만이죠. 비만. 그 다음에 내당증. 그 다음에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세포에 오는 대사성 질환들이 전부 다 췌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요인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. 췌장암의 전조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? 우리가 췌장암 전조 증상 하면은 일단 증상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죠. 무증상이죠.
우리가 암 중에서 가장 전조 증상이 없는 암이 췌장암입니다. 췌장암은 왜 없냐면요. 저 장기 맨 뒤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이게 좀 겉으로 지금 올라와야 지금 증상이 좀 나올 건데 맨 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조 증상이 잘 없어요. 그래서 췌장암의 전조 증상은 무증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암이에요. 체중 감소. 우리 암에서는 체중이 빠지면 이유 없이 원인 모르게 체중이 빠지면 항상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암 쪽이잖아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이러스 질환들. 되게 이제 대상포진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거론되는 부분들이고 뭐 그 외에 이제 구내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잔병이 많고 바이러스 질환이 있다. 그러면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 안에서 크고 있는 암들이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럼 이제 췌장암하고 이렇게 결부돼서 보면은 일단은 췌장이라는 것 자체가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라든지 오심구토, 그 다음에 식욕저하.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올 수가 있고요.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됐다 이럴 때는 이제 나올 수 있는 증상들이 보면은 부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췌장 미부에 오는 암인 경우에는 당뇨가 발생할 수가 있죠. 두부암인 경우에는 황달 같은 게, 그 다음에 고열이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올 수가 있고, 그리고 어쨌든 췌장암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이유도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한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. 어떤 그 췌장암 덩어리가 압박을 함으로써 올 수 있는 것은 허리가 아파요, 허리가. 그래서 허리가 아픈데 되게 이제 요추 부위죠. 우리가 이제 뭐 디스크라든지 뭐 염좌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. 약간 이런 게 있어요. 뭐냐면 우리가 허리가 아플 때, 췌장암 때문에 아픈 경우는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조금 통증이 가라앉는 걸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허리 아픈 것은 그런 부분도 구분해야 되고, 이걸 한번 꼭 생각해야 돼요. 우리가 허리가 안 좋다 이런 분들은 허리에 대해서 뭐 정형외과나 뭐 신경외과 가서 뭐 물리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시술을 해도 안 좋아진다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췌장 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제 아는 지인도 한 분이 허리가 아픈데 온 병원을 다 돌아다녔어요. 근데 안 낫는 거예요. 그래서 마침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서 저희가 그때 이제 초음파를 했죠. 초음파를 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CT를 해보니까 췌장암이었거든요. 근데 그때까지 그분도 뭐냐면 췌장하고 연관된다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. 계속 병원 돌면서 허리 치료만. 그래서 허리가 아픈데 잘 안 낫는다. 이럴 때는 한 번 정도는 췌장 쪽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습관은 무엇인가요? 췌장암을 예방하는 것은 참 쉽진 않죠. 첫 번째, 원인이 뭔가를 보면 알잖아요. 제일 많은 게 염증, 그 다음에 흡연, 음주 이런 부분들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담배를 많이 피지 않아야 되겠죠. 그래서 우리 담배는 많이 피는 분들은 맨날 어때요? 폐만 검사를 해요. 폐만 검사를 할 게 아니고 방광도 검사를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췌장도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금연하는 게 좋겠고,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많이 안 마셔야죠. 이게 술을 많이 마시면 나중에 이제 알코올로 인한 염증이 오게 되고 췌장염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게 이제 암으로 넘어가 버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. 그럼 이제 기본적인 원인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어때요? 운동 열심히 하셔야죠. 운동을. 그리고 체중 같은 것을 너무 오버되지 않게끔. 이게 비만이 되면 또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니까 체중 관리, 그다음에 운동, 그다음에 이제 식단 같은 경우는 가능한 채식을 많이 하라는 거죠. 그래서 과일이라든지, 근데 이 과일도 달지 않는 과일을 말합니다. 그다음에 채소, 탄수화물 중에서 복합 탄수화물, 통곡이죠. 그러니까는 뭐 통밀, 뭐 호밀, 그다음에 우리가 보리, 뭐 현미 이런 것들 좀 많이 먹고,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지중해 식단으로서 이제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도움이 되겠고, 그리고 비타민을 조금씩 비타민 B계통을 좀 보충해 준 게 좋겠고요. 제가 가장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,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는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주기적으로 해야 이런 것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려고 했던 시기 때 이미 뭔가가 씨앗이 자리 잡고 있다면 발견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커버릴 가능성이 있어요. 이럴 때는 예방을 한다고 해가지고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.
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방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